이번 시간에는 앞 시간에 이어서 우리 요약집 교재 647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의 한 부분인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 토지법의 내용으로 실무에서 한 문제 정도 출제되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상 원래 시험에는 또 출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매년 출제되는 주제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또 이게 토지거래 허가제가 이 과목의 출제 대상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오히려 또 외국인 토지 취득,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에 관한 내용들은 올해 출제 가능성이 조금 더 낮아졌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점검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법 규정의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은 상호주의 원칙 하에서 적용되는 규정이다라는 거죠. 상호주의 원칙 하에서 법 규정을 적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호주의가 뭐냐라는 정도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자국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 법인, 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라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상대방 국가에서 자기네들 부동산 취득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제도를 두고 있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의 어떤 부동산 등의 취득에 관한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건 이제 국제법규에 따라서 우리가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는 협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상호주의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다라는 거죠. FTA 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외국의 어떤 국민이 대한민국 내에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허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나라가 아무리 우리나라 국민이 그 나라 땅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라고 하더라도 알겠어요. 그런 취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보유 신고 제도 해놨는데 전체 아웃라인을 먼저 잡겠습니다. 2번 제목은 부동산의 취득 보유 신고 해놨죠. 자, 한 장을 넘겨볼까요? 648페이지의 3번은 외국인 등의 토지 거래 허가 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입니다. 그럼 앞부분의 2번은 신고 제도고 뒷부분은 허가 제도죠. 그래서 우리 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서는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내의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는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사전에 허가받는 경우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시스템을 먼저 정리를 하자면은, 자, 부동산 등이죠. 취득 대상이 되는 물건이 부동산 등입니다. 이 등이면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즉 분양권, 입주권, 분양계약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런 부동산 등을 우리가 외국인 등이 취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매 계약을 생각하면은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는데 취득할 때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등이 누구일 때? 매수인일 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외국인 등이 매도인일 때는 이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취득 규제입니다. 취득 규제. 근데 우리가 앞 시간에 점검했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다 신고하는 제도였죠. 그런데 그리고 그 매도인과 매수인이 외국인이든 대한민국 국민이든 따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규정은 취득할 때만 외국인 등일 때, 매수인이 외국인 등의 신분일 때 적용되는 규정이다라는 점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 원인이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고, 또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겠죠. 상속이나 경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한국 국민으로 보유하고 있던 그 부동산 등을 국적이 바뀌는 바람에 외국 국적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을 때가 있겠죠. 그때도 외국인 등이 취득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한국 국민으로 보유하고 있던 그 부동산을 국적이 바뀐 이후에도 계속 보유가 되면은 결국 취득하는 사람은 외국인 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계속 보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계속 보유는 국적 변경으로 생각하시면 학습하기가 편하겠죠. 이 세 가지 취득 원인에 따라서 규제 내용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근데 이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할 때는
사후에 신고하는 규제가 있고 사전에 허가받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점이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사전에 허가받는 경우는 다 취득 원인이 계약일 때만 허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 외의 원인일 때는 허가받는 경우 없어요. 무조건 신고입니다. 계속 보유일 때도 무조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등이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계약을 통해서만 취득할 때 허가 규제가 있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할 때는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뭐 허가받는 경우가 있다. 요걸 털로서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647페이지에 2번에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보유 신고 제도에 놨는데 양갈로 1번에 계약에 따른 토지 취득 신고 제도에 놨습니다. 이 토지를 부동산 등으로 바꿔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수정을 뭐 했네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토지가 대부분이겠죠. 자, 계약에 따른 부동산 등 취득 신고에 놨는데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허가 대상 지역의 토지는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는 근데 또 괄호가 붙어 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은 제외한다 해놨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일 때는 아세요? 실거래가 신고를 해버립니다. 매수인이 외국인 등이라도. 그러면 실거래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동산 등의 취득 신고에 관한 이 특례 규정을 따로 적용하지 않거든요. 결국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별도의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할 필요는 없죠. 실거래가 신고를 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제외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외국인 등이 매수인일 때 대부분 다 실거래가 신고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 특례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출제 가능성이 또 매우 낮아져 버린 거죠. 계약 체결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관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실거래가 신고 제도와 똑같은 기한이죠. 자, 그리고 양갈로 2번에 계약 외의 원인에 따른 부동산 취득 신고, 이 토지도 부동산 등으로 바꿔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등이 상속 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 계약 외의 원인은 벌써 상속 경매가 나왔죠. 그리고 관료를 보면 환매권의 행사도 있고 법원의 확정 판결 그리고 법인의 합병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들이 다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하는 사유가 됩니다. 이렇게 취득했을 때는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날로부터 취득 원인에 따라서 취득한 날이 다 다르죠. 계약은 아니죠. 그래서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가 아니고 취득한 날로부터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시험에서는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게 되면 취득한 날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날이 되죠. 그래서 취득한 날이라는 표현 대신에 매각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계약 외의 원인은 요건 6월 이내에 신고하는 거죠.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 요거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됩니다. 요거는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에 보시면 계속 보유에 따른 토지, 부동산, 여도 토지를 부동산 등으로 바꿔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보유에 따른 부동산 취득 신고.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 등으로 변경된 경우, 결국 국적 변경인 거죠. 그 외국인 등이 해당 부동산 등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등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월 이내입니다. 마찬가지 6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토록 하는 규제 제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봐봐요. 이 계약을 원인으로 외국인 등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실거래가 신고를 다 해버리기 때문에 이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 신고는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나 계약 외의 원인이나 계속 보유를 원인으로 외국인이 부동산 등의 취득을 한 경우에는 이 특례 규정에 따라서 신고를 하고 또 신고를 해야 되는 규정. 이 부분 때문에 사실상은 출제의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죠. 사실상 이 부분은 실거래가 신고를 해버리면은 별도로 안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 때문에 하게 되는 겁니다. 외국인에 대한 특례 규정은. 자, 그 다음에 3번에 외국인 등의 토지 거래 허가되는데 관로를 한번 보십니다. 취득 원인이 계약 외의 원인 또는 계속 보유일 경우는 적용 안 되면 낫죠. 결국 아무리 허가 대상 지역의 토지라 하더라도 그 취득 원인이 계약 외이거나 계속 보일 때는 허가받는 것이 아니고 허가 대상 지역의 토지라도 신고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허가받아야 되는 경우는 외국인 등이 허가받아야 되는 경우는 취득원인이 뭐일 때만 계약일 때만 적용되는 거다라는 걸 주의하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및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보유 신고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 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만 11조에 따라 토지 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11조에 따라 하는 말은 뒤에 가서 학습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해당하는 토지라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해당하는 토지라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 허가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자, 근데 1번, 2번, 3번, 4번 이게 상당히 중요하게 암기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허가 대상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례 규정에 따른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른 허가 대상 지역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리고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경관 보존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지역 내에 대한민국 토지를 외국인 등이 취득을 하게 되면 매수를 하게 되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설사 그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일 때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때문에 이 외국인 등의 특례 규정에 따른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신고관청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외국인 등이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해당 구역, 지역 등의 지정 목적에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거는 뒤에 가서 공부하는 토지거래 허가제와 취지가 똑같습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 취득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도 토지거래 허가제 내용과 똑같습니다. 4번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등은 2년 이하에 외우셔야 됩니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벌금형의 액수를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헷갈리시면 안 되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요 허가를 받지 않고 취득을 하게 되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649페이지에 보면 허가 신고 대상 권리 및 처리 관청인데 소유권이죠. 그래서 취득한다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외국인 등이 매수할 때 취득할 때만 적용되는 제도다라는 소리입니다. 허가관청, 신고관청이 어디냐? 그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입니다. 5번에 신고 허가 절차 등이 있는데 양가로 1번에 신고 절차에 관해서는 그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데 동그라미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매분기 종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급행정기관인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하는데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3번에 위 이의 신고 내용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다 수합해가지고 다시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거죠.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대한민국 내의 토지에 대해서 외국인 등이 어디에 얼마만큼의 면적을 취득하고 있는가를 또 취득 원인에 따라서 상세하게 다 확보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실거래가 신고 제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있었던 규정입니다. 양가로 2번에 허가 절차였는데 토지 취득 허가 신청을 하려는 외국인 등은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신청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에 토지 거래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서를 첨부한다는 점 주의를 하셔야 되고 신고관청에 제출합니다. 이 신고관청이 곧 허가관청입니다. 이번에 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허가 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이 되는 거죠. 허가관청이라는 표현을 따로 쓰지 않습니다.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는 거죠. 그는 뒤에 가서 공부하는 토지거래허가제와 똑같습니다. 3번에 신고관청 허가 내용을 매분기 종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케 하는데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바로 직접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이 허가 내용을 제출받은 또 시도지사는 1개월 이내에 또 상급행정기관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등의 어떤 토지 취득 신고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받은 신고관청이나 허가 내준 허가관청이 신고관청은 다 그 신고 받은 내용, 허가 내준 내용을 매월 그 1개월 이내에 상급행정기관인 시도지사에게 제출케 하고 시도지사는 수합한 내용을 다시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한다라는 겁니다.
양갈로 3번에 신고 허가의 공통 절차 했는데 특별히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동그라미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 등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신고, 계속 보유 신고 또는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신고서의 제출을 뭐 할 수 있다? 대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에 관한 특례 규정에서도 대행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라는 거죠. 이때 대행할 때는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하는 것도 실거래가 신고 제도와 내용제 시스템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4번도 마찬가지죠. 신고 내지 신청을 대행하려는 사람은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내보여줘야 한다 하는 것도 실거래가 신고 제도에서도 똑같은 시스템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에 대한 특례 규정은 이런 틀 속에서 살을 붙여서 정리하시면 충분하다. 그리고 위반 시의 제재는 따로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취득 원인에 따라서 규제 내용이나 절차가 달라진다는 점. 그리고 허가 대상 지역은 따로 외우셔야 된다는 점.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경관 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 보호구역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이게 외국인 등의 특례 규제에 관한 허가 대상 지역이다라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구역하고는 다릅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의 어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규정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51페이지에 보면은 작년까지만 해도 부동산 공법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출제되었던 주제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입니다. 자, 651페이지에 1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인데, 자, 이 토지거래 허가 제도는 일단 대한민국 전국 토지에 대해서 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만 허가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외국인 특례 규정에 나오는 이 허가 대상 지역은 구별하셔야 되는 거죠. 구별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651페이지에 양갈로 1번 허가구역의 지정권자인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줄에 보면은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이걸 줄여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걸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기간을 정해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나가 별표해 두시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개정된 사항이죠. 허가구역이 만약에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는 지정권자가 누구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그리고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인 경우에는 누가 지정한다?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그래서 허가구역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지만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의 범위에 따라서 장관이 지정권자냐 시도지사가 지정권자냐 구별하시라는 거죠. 다만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에 따라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등 일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도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각조 87번을 참고해 가시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럼 뒷페이지 652페이지에 보시면 허가구역의 구체적인 지정 절차인데 방갈로 1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에서 지정권자죠. 지정권자가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라는 거죠. 장관이 지정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친다라는 거죠. 다만 이 부분이 중요한데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우리가 지정기간이라는 것은 5년의 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한다 그랬죠. 보통은 2년 이렇게 정합니다만은 하여튼 법령상의 기준은 5년의 기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합니다. 이걸 지정기간이라고 그러죠.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미리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속 지정하고자 할 때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시도지사가 계속 지정하고자 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 지정 대상이 되는 지역의 시군구청장,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서 지정하라라는 소리입니다.
그 의견을 들은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갈로 2번에 이렇게 지정권자가 허가구역으로 심의 절차를 거치고 의견을 들어서 심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때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를 거쳐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군구청장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갈로 3번에 통지를 받은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 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일반이 알 수 있도록 7일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허가구역의 지정 절차입니다. 핵심적인 거는 결국 전체 흐름을 짧게 뚫고 정리하시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정권자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 지정할 때는 해당 지역을 관할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서 심의 절차를 거친다라는 거죠. 이렇게 지정을 했으면은 그 사실은 공고를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다 통지하는 절차를 거치고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사실을 공고한 내용을 7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 내용을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밟는다라는 거죠. 전체 흐름을 쭉 자꾸 이야기식으로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양갈로 3번에 그 지정된 허가구역을 해제할 수도 있고 축소할 수도 있는 거죠. 조금 전에 위에서 봤던 건 계속 지정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허가구역은 신규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계속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해제하는 경우도 있고 축소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즉 지정권자는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으로부터 받은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 또는 축소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런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그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해제 또는 축소의 경우는 허가구역의 지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거죠. 결국 그 말은 해제 지정을 한다. 축소 지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 하겠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서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다 거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양갈로 4번에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점 기억을 잘 해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된과 동시에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경우와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공고한 때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재지정하는 경우, 해제 지정하는 경우, 축소 지정하는 경우는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 점을 주의 깊게 봐두시고 그 다음 참고 부분에 우리가 확정적 유효에 관한 판례 입장을 소개해 뒀는데 이 부분은 이 허가구역의 지정 공고는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효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사전에 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해가 유효한 계약이 되는 건데 허가받지 않고 체결한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무효를 우리 대법원 판례는 유동적 무효의 법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적 무효의 법리는 일단은 무효는 무효인데 유동적 상태의 무효다라는 뜻은 이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고 유동적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확정적 유효에 관한 판례 입장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판례 입장을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민법에서 잘 등장합니다. 법률행위의 유효, 무효에 관한 이론 부분에서 시험 문제에 잘 등장하는 판례인데 이 공인중개사 법령 실무 문제에서는 등장할 가능성이 좀 낮지만은 그래도 기본 판례 한두 가지 정도는 점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 중에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해제되거나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토지거래계약이 허가구역이 지정 해제되기 전에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관할 행정처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 당사자는 그 계약에 기하여 바로 토지 소유권 등 권리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이행 청구를 할 수 있고 상대방도
반대 거부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이지 여전히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중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체결했는데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돼 버리거나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토지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자, 653페이지에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인한데 허가권자 및 허가대상 권리부터 점검을 하겠습니다.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과 지상권입니다. 이 두 가지 권리 종류를 기억하는 건 중요합니다. 전세권, 임차권은 허가대상 권리가 아닙니다. 소유권과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 그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은 관료에 보면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그렇죠? 그래서 유상계약만 해당됩니다. 무상계약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 소유권과 지상권의 이전 및 설정에 관한 유상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군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토지거래허가제도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은 어떤 게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되는 계약이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토지거래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입니다.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만 토지거래 허가제가 적용되는 거죠. 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아까 외국인 등의 특례에 관한 규정에서 나오는 허가 대상 지역하고는 구별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허가구역 내에 지정된 토지라도 모든 거래가 다 허가 대상 거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소유권과 지상권의 설정 및 이전에 관한 무상계약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유상계약이죠. 물론 이 계약은 예약행위도 포함이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이렇게 정리됩니다. 이런 거래일 때만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이따 한 가지 조건을 더 갖다 붙여야 됩니다. 자, 뒷페이지 654페이지에 보면은 그래서 네모표를 만들었는데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구분해 놨죠. 그래서 우리가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 보면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계약은 토지가 아니니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토지에 대한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설정 계약은 소유권과 지상권이 아니죠. 그래서 허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무상 계약일 때는 또 허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속, 유정, 사인정여는 뭐다? 이 매매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허가를 요하는 경우는 우리 대물변제 계약이나 예약, 양도담보, 매도담보, 가등기담보, 부담보 정여 이런 건 다 허가 대상입니다. 근데 양갈로 2번에 보시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한 가지 허가 대상 요건을 더 정리를 하셨는데 토지거래계약 허가 면제 대상 토지 면적에서 면제 대상이라고 법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볼까요? 1번에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 이하가 중요합니다.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 거래계약에 관해서는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허가 면제 대상 토지 면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1번과 2번에 보면은 면적이 나오죠. 그래서 주거지역일 때는 180제곱미터 이하, 상업지역일 때는 200제곱미터 이하, 660제곱미터 이하, 10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2번에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250제곱미터 이하인데 다만 농지의 경우는 500제곱미터 이하, 임야의 경우는 1000제곱미터로 한다. 전부 다 이하입니다, 이거. 그래서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그럼 반대 해석을 하면은 이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유상 거래일 때는 다 허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허가 대상 요건을 어떻게 정리하시냐면은 용도 지역별이죠. 용도 지역별 허가 대상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거래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거지역일 때는 180제곱미터 돼 있으니까 18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거래일 때는 허가받는다. 그럼 이하일 때는 허가받지 않는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면적들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럼 결국 우리 토지거래허가제에서 허가받아야 되는 경우는 첫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로서 소유권, 지상권 설정 및 이전에 관한 유상계약인데
모든 계약이 다 허가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용도 지역별로 허가 대상 기준 면적, 그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거래일 때만 허가를 받는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다 갖추어지는 거래일 때만 사전에 허가받도록 하는 규제 제도입니다. 그렇지?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3번에 이 허가 대상 면적에 속하느냐 안 속하느냐라는 걸 산정하는 구체적인 특례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은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